오늘 김희정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게, 제가 요즘 초등학교 2명 키우는 학부모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슈 관련돼서 현장의 학부모 단체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제가 속한 당의 교육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시민단체들 접촉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학이라 그 학교는 좀 쉬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시간 많이 날 때 아이들 돌보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단체들은 방학 동안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또 계속 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지금도 아이들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 김희정 의원님 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최초, 첫, 최소. 한동안 한참 이렇게 막 불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선출직 여성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그 요직을 두루 경험하고 또 여성으로서 어쨌든 넘기 어려웠던 그 유리벽 같은 이런 선을 제일 먼저 뛰어넘고 또 제일 먼저 개척하고 그랬던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3세, 불과 40대 초반에, 그쵸, 국회의원도 뭐 2선이나 했죠.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도 했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장도 하셨죠. 네. 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참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부산의 딸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정말 감명 깊게 저 지켜봤었는데, 참 남달라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게 지금 뭐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 너무 막 좋게 말씀해 주셔서 막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좀 국가에 더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한 것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들 한 200여 명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어요. 구체적인 의미,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한 내용이었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 통합이에요.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후보가 누구냐 이런 걸 떠나서 정권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17분 계십니다. 그 말은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문제, 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뭐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나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 정부 들어서는 세대 갈라치기도 엄청나게 했고요. 그리고 뭐 성별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하여간 사람들이 이렇게 편 나누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같은 보수 안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갈라치기를 해서 다시 국민 분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가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두 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잘못한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계신 이제 뭐 대통령 이런 분들보다도 더 오래 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면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랑 두 분이 별도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번에는 사면할 때 또 박근혜 대통령님 딱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도 또 싸움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참 뭐 이런 뭐 잘잘못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 임기 마치시는데
마지막까지 갈라치기 하시지 말고 네. 상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통합의 모습을 보여달라.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파의 수장이 아니고 정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구나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거고 사면이라는 행위 자체가 용서, 화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임기 말에 좀 좋은 일을 하고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통합위원회 지역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통합하면 국민통합하면 누구보다 노력을 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뭐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뭐 남녀노소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대기업만 네. 배불리지 말고 동반 성장하라. 그래서 1차, 2차 벤더들에 대한 관용 뭐 이런 것도 해서 네, 지금은 좀 이런 국민통합 이 운동이 많이 희석되고 그런 노력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표 계산하느라고 뭐 전체를 보다는 표 계산해서 요만큼 가져가는 게 더 뭐 이 발언을 그렇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죠. 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선 무렵 되니까 또 이 지역 갈등이 더 부추겨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참 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대통합의 어떤 서문을 열어주는 그런 행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상 역대 대통령들이 단 한 분도 성공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는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엄중하게 좀 엄격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가 3이라면 공은 7할 정도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사면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직 의원들 200여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지금 추가로 또 저희가 국회 중이라서 현직 의원은 명단에서 뺐었습니다만 동참하신 분이 현직 의원 한 100여 분 계시고요. 지금 추가로 전직 의원분들 중에 뜻을 같이 하면서 자기 이름도 공식화하겠다라고 하신 분 중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아니신 의원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정말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최근에 어저께 막 핫 이슈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죠. 강복회 김원웅 회장님 횡령 의혹 사건으로 지금 전 직원이 이제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분이 굉장히 그렇게 뭐 이렇게 갈라치기나 이거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럼요. 네. 광복절 이러면은 이제 사실 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특정 나라. 그렇지만 그쵸.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돼.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광복절날 정말 일본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사람들과 내부의 지난 정권들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광복회 이러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유공자들을 기리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국가를 생각하면은 왜 국민의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언제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합니까? 애국가 태극기 올라가면서 애국가 나오면 막 뭉클하고 그러는데 뭐 안익태 선생님마저도 친일이다. 이 정부 들어서 취임할 때 이분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영부인도 해외 나가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서 그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강복회 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놓으니 정말 취임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여준 행태가 광복절 축사마다 기념사만 했다 하면 우리 내부를 갈라치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갈라치기의 주요 키워드가 친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이 김원웅 회장의 행태는 진짜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거야말로 매국이다라는 그 매국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강복회 유공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 내 그 카페 저도 이용해 봤거든요. 그 카페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전액을
전에 이제 자녀들 이제 장학금으로 활용한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줬지 않습니까? 어디 근데 그걸 먹을 돈이 없어서 진짜 아니 개인 현한테 썼다면서요? 어디 썼던가요? 뭐 이발하는 데도 쓰고 마사지 어디 안마하는 데도 쓰고 또 뭐 옷에 입으시고 옷도 그 한복 입은 그거 말인가요? 안마 받으시고 두루마기 그 번쩍번쩍하는 그거 입었던 것도 혹시 그렇게 하지 그리고 않았을까요? 머리 하시고 다 이런 거에다가 다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저희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는 김은수 TV 스튜디오 바깥에 사실은 각종 이슈 때문에 시위하시는 분들 목소리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 뭐냐면은 이제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자기 의사를 밝히거나 이러기 때문에 국회에 정말 막 피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방문하신 이용객들이 그나마 목을 축이로 가는 가장 근접한 그리고 이 근처에서 가장 그래도 이용하기 좀 괜찮은 카페가 헤리티지 815라고 가보셨다니까 국회 앞에 카페가 있는데 좋은 뜻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상으로.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쓰게 되죠. 네, 무상으로 줬어요. 사실 여의도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고 손님도 가장 많이 가는 장소인데 100% 다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거를 무슨 마사지 받고 안마 받고 뭐 진짜 막 심장이 떨리네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윤미향 정의연 대표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떠올라서 더 붕괴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서둘러서 민주당이 그 국회에 제명을 상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둘러 이렇게 처리를 할 모양인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냥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물타기 작전은 아닌가요? 사실 윤미향 건으로 다시 좀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 갈라치기에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항상 지금 현 집권 여당이나 그들 관계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친일 프레임을 씌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한 일들이 훨씬 더 매국적이라는 일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윤미향 이분도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우리 치 떨리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사실 이 단어만 입에 담아도 매번 수요 시위를 열고 또 주말이나 이렇게 휴일 또 특별한 날에 이제 기부 모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그 행역 의혹들이 있단 말이죠. 1억 넘게 하고요. 200여 차례나 방금 김원웅 회장 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발 마사지 받고 갈비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딸에게 외국 나가 있는 딸에게 뭐 돈 붙여주고 유학 자금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국밥이나 국수 먹은 것도 아니고 매번 뭐 갈비집을 그렇게 많이 가고 또 발 마사지도 막 받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홈쇼핑에서 쇼핑한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완전히 소위 시민 재벌이에요, 사실 보면.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시민들이 당신들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돈은 본인 생활비로도 쓰세요 하고 막 준 돈이거나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자꾸 매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고생하셨던 위안부 할머님 그분들에 쓰여질 줄 알고 줬을 거 아닙니까? 코 묻은 아이들 돈까지. 다. 그런데 그렇게 쓴 거. 그 다음에 김원웅 회장은 그 보통 독립유공자들이 어렵게 살아가죠, 자녀들이. 왜냐하면 사실 가정을 돌볼 시간에 그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유공자 가족들을 못 본 경우가 있어서 이제라도 나라들이 잘하자 이런 건데 그 돈 너무나 쓴 곳도 비슷해요. 개인 모험 그렇죠. 사군 것처럼 이렇게 사용한 이 행태들이 비슷하죠. 어디에 쓸 돈이 없어서 그래 놓고선 감히 안익태 선생님이나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에게 친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손가락 3개 진짜 자기를 가리시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냥 하나 더 김원웅 회장 그 얘기를 기왕하자면 이게 갈라치기를 광복회를 통해서 한 게 사실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광복회가 상을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인들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서 정치인에게 어떤 상을 준다 그러면 아주 상징적이고 보람 있고 명예로운 일이죠. 그래서 광복회에서
그 상을 예전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자주 이렇게 안 줬는데 김원웅 회장이 이제 회장 되자마자 뭐 바로 추미애도 주고 네 엄청난 상을 막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나라에서 이게 뭐냐면 저 상 이름도 볼게요. 이 역사정의 실천 정치인상 뭐 이런 식으로 막 제정해서 남발을 했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올바로 했으면 이제 괜찮죠. 그런데 정치인 44명에게 그 한 1년 동안 상을 줬더라고요. 이 중에 43분이 다 현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정의 실천을 몽땅 다 민주당만 다 하고 겨우 끼워 넣기로 예상 군수 한 분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서 상을 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추미애도 들어가고 완전 위인설상.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서 여기 하려고 그러니까 광복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도 막 이렇게 상 주고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고 막 그렇죠. 광복회 이름 팔아먹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광복회 정말 명예를 식출시킨 위상을 떨어뜨린 이런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아까 윤미향 이 사건 터졌을 때 윤미향 개인도 굉장히 문제지만 윤미향을 호위했던 여당 전체의 태도도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을 시켰거든요. 거의 호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윤미향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거든요. 그렇죠. 뭐 때문에 제명당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제명당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돈 가로챈 거 위안부 할머님들 제명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다가 부동산 문제 터져가지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장 뭐 부산 선거, 서울 선거 이런 데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때 이 당시에 매국 문제를. 우리 유니스 의원이면 자진 그 사퇴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와는 반대로 그냥 겨우 제명하는 그 선에서 그냥 가닥을 지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돈 떼먹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냥 완전히 도덕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쪽에서는 다 자리만 앉았다 하면 이렇게 하냐. 김우겸 공간에서 집회 먹은 거, 윤미향 할머님들 팔아서 이렇게 한 거, 김원웅 광복회 이 독립유공자 장학금 가로챈 돈 거. 빼먹은 거. 네네. 전부 횡령으로 얼룩진 친여.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친일이고 자기들은 역사 정의를 실천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윤미향 때 이렇게 1년 이상 끌고 이제서야 대선 앞두고 제명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김원웅 광복 회장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지금 현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 얼마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국민들이 좀 일어서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정말 지하에서 잠든 독립유공자들이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네. 정말 정권이 바뀌면 인사혁신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인사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어 보이고요. 정말 이 하루라도 빨리 정권이 교체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네, 정권교체 여론이 실제로 수치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죠. 그렇죠. 사실 아까 뭐 갈등, 분열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돌아보자면 뭐 여가부 장관도 지내셨지만 사실 젠더 갈등이 굉장히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갈등도 많지만 사실 그 여가부 폐지 운운하는 것도 이 여가부가 그 윤미향 사건 때에 취한 이 태도 같은 것에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여기도 작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무릎은 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해야 될 일에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그 다음에 각종 인권 문제,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피해받고 있는 그 남성분들에 대한 정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장관할 때 네.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꿔서 네, 그랬죠. 거기에 네. 이제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부성보호도 넣었거든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이제 수정을 했었죠. 이거 다 개정하고. 없애면서 그래요? 아니 이 정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단어도 양성평등이라 말을 안 쓰고 성평등이란 얘기를 트면서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부추기는 듯한, 물론 이분들의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되지만 멀쩡한 사람은 부추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양성평등 주간이 7월에서 9월로 바뀐 거 아시죠? 네네. 그 완전 최초의 권리 선언을 했다 해서 이렇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깜빡깜빡해요. 여성권이? 네. 아니요. 9월 첫 주를 네. 그 100여 년 전에 여성들이 최초로 여성 권리를 선언하고 이랬다 해서 여성통문. 여권 통문. 네. 여권 통문의 날 이래서 네. 완전히 그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그럼요. 양성평등이 원래 예. 이제 혹시 이런 이슈에서는 남자분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슈는 여자분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 다만 그 손해보는 포인트가 성별 때문에 갈라치기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양성평등 기본법의 그렇죠.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남성한테 적용되는 게 다르고 여성한테 적용되는 거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화재 보험에서 여성에게는 소위 성형 수술 비용까지 다 주면서 똑같은 보험료 내도 남성에게는 성형 비용 안 주는 거. 이게 재건 성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죠. 이런 거는 남성이 차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성별 관점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게 없는지 살펴봐라. 이런 의미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왜곡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 정부 와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쓰여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희석되고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큰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방금 그렇죠. 예. 윤미향 사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윤미향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이제 대선 앞두고 네. 뭐 제명하겠다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건이 하나 더 그때 있습니다. 자료 공개 요청했을 때 여가부가 내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당이 그 윤미향 제명건과 같이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몇 개가 같이 있습니다. 뭐 종로, 서초, 대구, 그다음에 뭐 안성, 뭐 충청도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무공천 몇 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자기들 때문에 이제 공석이 생긴 동네는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대선 때 워낙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발표했거든요. 이걸 언제 써야 되냐면 박원순, 그렇지. 오거돈 이런 분들 사건이 있었을 때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만약에 무공천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그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이 자기들 젠더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눈을 감고 막 부추겼어요. 장막 뒤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그 상징이 된 이 정부 부처 한번 그렇죠. 진짜 한번 이렇게 재편성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고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러한 사건에서 여가부가 보여준 그 모습들, 심지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하면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하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왔던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그런 여가부라면 차라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그 부처로 개편을 하고 이런 여가부는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저도 돌아보면 김희정 여가부 장관 시절을 끝으로 그 이상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그동안에 더 나아진 정책이나 큰 변화도 없고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단순하게 무슨 부처 폐지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이 정권이 가진 이 양성에 대한 개념, 인식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 사실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유순희 대표님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건이 터진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제 반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유미양 문제를 집었고 방금 재보궐선거 얘기도 했는데요. 오거돈 시장님 사건 때 오거돈 시장 변호사 맡으신 분을 오거돈 시장이 공석이 된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더라고요. 김모.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개념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여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한 이제 지금 현 야당의 대선 후보는 이걸 오히려 바로잡고자 하는 분이고 이거를 지금까지 이게 굼도록 이렇게 내버려둔 사람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을 팽개친 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단 이런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뭐 내로남불 얘기가 좀 하자면 그 선은 아니겠네요. 사실 누굽니까? 그 손혜원이나 박영선이나 이런 분들 정말 여성으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흔치 않은 여성 의원으로서 이제 주요 정무직을 맡아서 또 장관의 여러 부처를 거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박영선 의원님 같은 분이 그렇게 이 여성 평화적 발언을 하고 과연 이분이 과거 여성 권익위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워딩을 보면 굉장히 한심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남성 정치인 외모가 어떠네. 이런 얘기 말을 안 하죠. 네. 하는 분위기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투가 어떠네. 뭐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본인이야말로 그동안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박에서는 연기. 그러면서 누가 누구 보고 연기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 전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건데 정말 통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3개는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그 여성들이 아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유리벽이 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남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그 파이를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젠더 갈등 유발의 그 씨앗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임계치에 여성들이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주류화를 이루는데 어떠한 의견이 반영되는 임계치라고 하는 그 30%까지 턱없이 못 미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끌어줘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 정권에서 이 여성에 대한 이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바람에 오히려 이 여성들이 딛고 일었을 발판을 좀 무너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하고 관련된 여성을 여성이란 이유로 싹 뽑아 쓰고 나머지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탁 던져주고 갈등 일으키고 여혐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 남혐 동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통치 기술로서 최악의 통치 기술로서 갈라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별 갈라치기도 들어간 거고요. 근데요,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이외에도 사실상 그 여성 운동권에 있던 또 여성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 중에 진보 여성 단체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좌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좀 이 행보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이거 인권 모독적 외모 뭐 이렇게 폄훼적 이런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성계가 한마디 하고 지적해야 됐을 사안인데 그렇죠. 그런 식의 평가나 이런 거는 검증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여성 정체에 대한 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죽 목소리를 안 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말 통렬하게 같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우리 여성계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이 여성 정치인들과 정부 몇몇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현장에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까지 그렇죠. 정책이 축소되거나 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정책은 계속 돼야 돼요. 정책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4R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리크루트는 처음에 이제 취업하는 단계를 리크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리텐션, 그러니까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스타트, 그러니까 다시 재도전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부분이거든요. 4R. 예, 그래서 4R인데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뭐 요즘은 남녀 이런 거 차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차등이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뚜껑 열어보니까 형편없이 리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시 재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대표성만 얘기하면서 그 소위 시민단체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유미양처럼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 팔아먹고 레프리젠테이션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만 몇 프로 차지하는 데만 막 급급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말 재도전이 필요하고 어렵게 아이들 키우면서 생활 지탱하는 아까 말한 리텐션이나 그렇죠. 리스타트가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좀 환기를 못 시키고 있는. 예, 그러면 자기들 이 대표성 하는 것만 막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 그런 여성 정책이라면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사실은 남아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아직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는 있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구분을 해서, 네, 그렇죠. 착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성계에서는 이제 여성 의정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뭐 30% 몇십 퍼센트 이거를 넘어서 남녀 동수 시대로 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터고 앞으로는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여성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인구수로도 지금 좀 많은 젊은이들은 사실 결과의 균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균등하기 위해서 기회 자체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이대남들이 그렇죠. 저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가 공정을 바라고 기회의 그렇죠. 균등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별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이 한번 되짚어보는 그렇죠.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회가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사회, 공정한 기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가치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대남뿐만 아니라 2030 세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해선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7대 19대 전 국회의원 김희정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